안녕하십니까. 수직알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용어 해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대체로 보시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답안 용지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또 피력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별도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수업 시간 중에 전체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바이블, 용어 해설집이 되겠습니다. 개정판이 되겠죠. 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험 점수는 그러면 내가 과연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될까? 그냥 60점 목표로 하세요. 그럼 뭐 100점, 2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예? 8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60점 맞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60점을 그냥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 작성이다. 이러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네, 수업을 진행하면서 본론에서 바로바로 대입을 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또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할 것인가, 또 어떤 것과 어떠한 것을 연관을 시키고 어디에서 어떻게 이 파트를 정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본론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 실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죠. 예, 실전이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용어 해설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 기술사가 됐든 수질관리 기술사가 됐든 여기에서는 별도로 뭐 다른 교재다, 물론 참고용 교재는 있어야겠죠. 이 용어 해설, 이 교재 하나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기본 소양만 갖추셨다라면은, 어느 정도 피력하는 요령만 아시면은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수질관리 기술사나 상하수도 기술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자, 목표는 60점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생태계가 나왔든 또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나왔든 생산자가 나왔든 소비자가 나왔든 또 분해자가 나왔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해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100점, 200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합격만 하시면 되니까 60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1장 1절이죠. 자, 1장 1절.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또는 생태계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물계와 비생물계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여기가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답안 라인이 이렇게 몇 개로 되어 있다? 앞에 세 칸이 있고 줄이 있죠. 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줄이 있죠.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에 번호라고 써져 있죠. 번호.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번호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답안이 써져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답안을 피력할 때 이걸 과연 이 번호 대신에 내가 이걸 문제로 쓸 것인가. 예를 들어 문제가 1교시에서는 13문제 중에 10개를 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2, 3, 4교시에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택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교시가 됐든 어떤 교시가 됐든 여기에서 문제 3이라고 3번을 내가 풀겠다.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피력하시면 됩니다. 13문제 중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6문제 중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 제일 먼저 3번이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피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3번을 먼저 택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피력할 때 문제 3을 쓸 것인가? 이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프린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3을 쓸 것인가? 그냥 번호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그냥 문제 3을 쓰고 싶다라면은 그냥 문제 3을 쓰세요. 여기에 뭐 이 위에다 쓰셔도 상관없죠. 문제 3 이렇게 3을 이렇게 쓰세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채점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걸 먼저 쓰시고 번호가 써져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3 그러면 여기서 번호가 3으로 문제지의 번호가 3이었으면은 또는 문제 3번이었으면은 그냥 3번으로 뭐 계속 이걸 다 피력하고 그 다음에 또 번호 몇으로 해야죠. 여기에서 번호 3 했다가 그 다음 문제 1 뭐 이렇게 문제 6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냥 통일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문제 몇 번, 번호로 통일하시려면 번호 몇 번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1장 1절에 나오신 걸 보시면은 생태계의 구성요소죠. 생태계의 구성요소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써야죠? 답이란 말을 자, 한 칸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한 칸 띄워서 답이란 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 답이라고 썼으면은 자, 이렇게 답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정답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냥 답. 정답이란 말은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답이라는 걸 이렇게 써서 쭉 그냥 예를 들어 그 다음 번호가 1 뭐 개념이다. 개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같은 건 뭐 pH다 이런 경우에는 정의가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생태계에 대한 생물계와 비생물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길어진다라면은 여기에 개요란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개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래는 이렇게 개념이 됐든 정의가 됐든 개요가 됐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념이었다. 이라면은 생태계의 개념이었다. 1.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개념이다.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생물계와 비생물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생물계는 뭐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3. 비생물계는
빛, 공기, 온도, 물, 토양 이러한 것을 비생물계라고 하죠. 예, 비생물계는 빛, 온도, 물, 토양으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 2로 넘어가야죠. 자, 구성요소.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물었으니까 구성요소.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요소가 나와줘야죠. 구성요소가 앞에서 개념에서 뭐라고 했다? 생물계와 비생물계라고 했죠. 생물계와 비생물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력에 들어갔죠. 비생물계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걸 따로 뭐 1 이렇게 해서 생물계 이렇게 해서 1 띄워줘야죠. 예. 1 뭐죠? 생산자, 소비자, 뭐 분해자 이렇게 내려가서 피력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 갈로 2 해서 비생물계 이렇게 피력이 뭐 1, 2, 3 뭐 이렇게 피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이게 귀찮으면 그냥 바로 이 생물계, 비생물계란 말을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1, 2, 3 뭐 이렇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것은 내가 피력하기 편한 대로 피력을 하되 깔끔하게 채점자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물계, 비생물계 분리를 해서 깔끔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턴키로 써버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그러면 1. 생태계 생물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 여기에 바로 1 생산자 뭐 2 소비자 소비자의 생산자는 뭐다? 생산자는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가 있는데 1차 생산자다 라면은 광합성에 의한 생산을 말한다. 뭐 이렇게 소비자는 유기물을 합성해서 세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소비자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 이러한 걸 쭉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비생물계도 그 다음에 3, 뭐 비생물,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이다, 빛이다. 빛에는 빛에 따라 장일성 식물이냐, 당일성 식물이냐. 또 동물 측면에서 보면은 빛의 파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에 알을 놓는다, 산란을 한다, 번식을 한 게 있고 또 짧아지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번식을 한다, 산란을 한다 이러한 게 있겠죠. 이러한 걸 쭉 써내려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끝에 가서 어떻게 돼? 끝에 가서는 3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념을 쓰셨다라면은 또는 개요를 쓰셨다라면은 여기에 그냥 뭐 결론을 쓰시든지 뭐 맺은 말을 쓰시든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결론을 쓴다, 맺은 말을 쓴다, 뭐 그 다음에 뭐 결어를 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결로이다, 결어다 이거는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정의를 썼다라면은 여기에서는 결론이란 말을 쓰시면은 안 되겠죠. 그 용어의 생태계의 정의. 생태계란 용어가 이게 맞다 틀리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것을 결론을 내면 안 되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때는 결어나 맺은 말이나 이러한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이다, 개요다 이런 걸 썼으면은 결론이란 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정의가 들어갔을 때는 결론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개념이 됐든 정의가 됐든 개요가 됐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어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끝에 가서는 결어로 통일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어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서 개념, 정의, 개요의 걸 한두 줄을 끄집어 옵니다. 여기에 한두 줄을 끄집어 와서 그대로 쓰고 그대로 여기에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니까 생태계는 생물계, 비생물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서 여기서 뭐라 했죠? 생물계는 뭐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생물계는 빛, 온도, 공기, 토양, 물 뭐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여기에서 2번도 이 동그라미 2도 마찬가지. 생물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비생물계는 빛, 온도, 토양, 공기 뭐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 세 번째 줄 정도에서는 어떻게 내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가장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거 이걸 한 줄 정도 피력해 주시면은 이게 답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멋있다고 봐야 되나요? 정확한 답안이 되겠습니다.